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권 국립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두고 전남 동서부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전 전남도가 의대 신설과 관련한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부권에 제안한 내용의 진실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열린 전남도의 전남 국립의대 관련 기자간담회. 명창환 부지사는 4년여 전인 지난 2020년 7월 11일 전남 의대 신설 관련 지역 의견 수렴 자리에서 김용록 전남지사가 목포의 의대를, 순천에 병원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는 한 언론사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의대와 병원의 지역 분리 방안을 두고 순천과 목포 양 지역에 공통으로 의견을 물어본 것이 왜곡돼 기사화됐다는 겁니다. 그 간담회를 양쪽 지역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만 간담회를 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특정 지역에 다른 쪽 지역에 대학을 줄 테니 병원을 가질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명부지사 발언 이후 당시 상황을 두고 지역 내 진실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리를 함께 했었던 허석 전 시장은 SNS를 통해 김 지사의 제안 요지가 대학이냐 병원이냐 선택을 묻는 성격이었다며 명부지사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자리에 배석했던 순천대 고영진 전 총장의 증언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김 지사가 의대와 병원의 지역 분리 안보다는 의대는 목포대로 동부권에는 병원을 둔 안으로 제안한 것처럼 비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만이 강하게 이 같은 안에 대해 거절의 뜻을 밝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함께 강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당시 허석 전 시장과 소병철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해 지금도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건 지금도 서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순대 총장으로서 제가 말할 때 같이 거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하죠. 안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노광규 순천시장은 SNS를 통해 다소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있긴 하지만 수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진실 공방보다는 이제라도 지역 내 의견을 한데 모아 대통령에게 의대 신설을 설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남권 의대 설립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둘러싼 지역 내 여러 논란과 첨예한 갈등. 이제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의대 설립 안에 대한 전남지사의 발언까지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 도의원들이 전남 의대 추천대학 선정 용역사가 공동의대 설립 방식을 우선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 지역구 도의원들은 오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의대 추천대학 선정 용역사가 발표한 의대와 의대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에 김문수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제시한 공동의대 설립 방식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용역사는 이제라도 2개 의대, 2개 대학병원 설립 방식인 공동의대 설립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전남 동서 지역이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노조 순천시 지부가 시 공직자들이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협박한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이 호도했다며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김문수 국회의원이 개인 페이스북에서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고 지역 예산을 빌미로 음흉한 거래를 하는 것처럼 매도했다며 2천여 공직자들을 비하한 것이라고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 함께 김문수 의원이 합당한 내용의 사과를 하지 않으면 순천시 전 공직자와 시민, 인권단체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디나 입지 선정이 가장 큰 난관인데요. 최근 여수시는 1순위 후보지로 3일동을 선정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 8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일부는 결사 반대 현수막을 모자에 둘러썼습니다.
지난 4월 자원해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3일동 주민들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3일동 내부에서도 후보지와 가까운 마을의 주민들이 여수시의 절차에 항의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산단의 악취에 소각장의 유해물질까지 더해지는데 인접마을의 의견 수렴 과정은 빠졌다고 반발합니다. 그 대표가 응모를 안 하고 3km 바깥에 있는 주민 3일동 지역발전협의회 거기에서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처음으로 여수시에 공모 제안을 했던 주민협의체도 반발했습니다. 자원해수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과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화학단지입니다. 국가산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학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소각장이 10개고 20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순천시와 광주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보 전달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시설을 알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공개해 주는 게 관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고 2029년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올 연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여수시가 고수온으로 어류 폐사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1차 피해 조사가 완료된 72개 어가에 2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복구 자금이 시급하게 필요한 어가에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이자 감면이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난달까지 여수에서는 고수온으로 367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은 73억 2천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광양시 중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임차인 121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집주인 등은 지난 2020년부터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아파트 총 202가구를 사들였고 121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돈을 다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은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약 5만 6천 명이 거주하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면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고등학교는 한 곳뿐이어서 학생들이 아침마다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 사이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 줄줄이 가방을 맨 채 학교로 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고등학생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고등학교는 단 한 곳.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10km 넘게 떨어진 다른 학교로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 한 번 놓치면 한 20-30분씩 지각을 해버리니까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게 좀 불편하게 하죠, 평소보다. 자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 이마저 없으면 시내버스나 부모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내버스 아니면 통학버스. 늦으면 택시 많이 타서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 해룡면 인구는 순천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10년 사이 2만 3천 명 증가해 현재 5만 6천 명으로 전국 면 단위 중 가장 많습니다. 중학교는 6곳으로 선택지가 넓지만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통학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통학이 제일 문제죠. 지금 한 10km 이상을 지금 애들이 통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인 학교 유치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고등학교 유치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룡에 빨리 고등학교가 이설되거나 또 신설되거나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소멸과 학생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은 이번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의 오랜 불편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발 예정인 인근 선월지구 고등학교 용지 등을 검토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제1회 여수 국제 웹페스트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출품한 웹드라마와 웹영화 등 1,300여 편 가운데 본선 진출작 67편이 선보입니다. 오늘 개막식에 이어 행사 둘째 날인 내일은 작품 상영과 웹 콘텐츠 발전 방향에 대한 포럼 등이 진행되고 저녁에는 부대 행사로 웅천 친수공원에서 클래식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농촌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인 푸소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촌에서 바캉스, 이른바 촌캉스의 유행에 전국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강진군이 기존보다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15년 동안 한인민박을 운영하다 귀국해 강진에 정착한 정진이 김숙자 씨 부부. 친척이 살고 있는 강진을 몇 차례 오가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체코에서 민박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푸소 운영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에서 15년 동안 한인형 민박을 펜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군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이들이 도전을 시작한 곳은 60세대 남짓이 사는 조용한 시골 마을. 주민들도 푸소 농가 운영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낡은 빈집에 새 주인이 생기고 주택도 새로 들어서면서 동네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은 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 집을 짓고 집들이 다 보시면 좀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새 집을 짓고 오셔서 다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기존 주민들이 가진 주택을 리모델링해 농촌형 숙박 체험을 진행해온 강진군. 인구와 일자리 증가를 위해 올해부터는 푸소 시즌2, 이른바 푸소 온가를 도입했습니다. 주택을 새로 짓더라도 푸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푸소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품질 개선을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푸소 이용자들께서 편리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강진군이 운영하는 푸소 농가는 80여 곳. 중고등학생과 일반인, 공직자 등 지난 9년 동안 6만여 명이 찾으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 청암대학교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청암대는 오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틀간 열리고 지산학 거버넌스 협약 체결과 학교 역사 홍보, 학과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인기 가수들의 초청 공연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여수 MBC 유튜브 채널인 여수 MBC 뮤직 플러스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수 MBC 뮤직 플러스는 K-팝과 트로트까지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 채널로 지난 2015년 9월 문을 연 뒤 구독자 수 100만 명, 총 조회수 6억 3천만 회를 달성했습니다. 또 여수 MBC 뉴스와 프라임 등 여수 MBC 다른 유튜브 채널을 모두 더한 구독자 수는 123만여 명으로 전국 MBC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8월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 올랐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가 낮은 수치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캠퍼스에서 누구나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 모든 건물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수 도성마을 레그갤러리에서 오는 7일부터 이마룡 작가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실체 없는 각성이란 주제로 이 작가의 설치 작품 등 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종일 맑은 하늘에 기분 좋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는 가을 기운이 물씬 느껴지고 있지만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순천은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지만 한낮 기온이 순천, 고흥 33도까지 조금 더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4도, 그 밖에 순천, 광양, 고흥은 2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0도, 광양 32도, 순천, 고흥 33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15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와 여수 소방서가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가산단 및 지역 기업체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굴,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열고 작업 수칙 준수와 소방 설비 점검 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항만 활성화와 유관기관 협력의 구심점이 될 여수광양항 미래발전연구회가 오늘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주철현, 권양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15명의 의원과 정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유관기관 협력에 초석을 다짐으로써 여수광양항이 해양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연구회 발족식과 토론회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합쳐 여수광양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첫날인 오늘은 모두 8명의 의원이 도정질의에 나서 인구 문제와 돌봄 지원 정책, 의대 문제, 이민 정책 등에 대해 질의를 벌였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각각 7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왕우렁이 피해 대책 등을 집중 따질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글로벌 유통망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가공식품 전문기업인 우리식품, 글로벌 개인기업인 네어게인즈와 업무 협약을 맺고 유자와 간척지 쌀, 취나물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재료로 유자떡 등 가공식품을 개발해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